(20대) 청년이 (80대) 노인이 돼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노인 체험 킷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절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또 등도 굽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래주머니가 양발에 이렇게 다 착용이 돼 있어요. 무겁고 불편해요, 되게. 네. 부산시에서 추진한 세대 소통 프로젝트인데요. 청년은 노인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방금 신호등 건너왔잖아요. 야, 신호등이 이렇게 짧네. 그러니까 노인 분양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소외된 느낌?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느낌? 아, 이게 노인의 삶인가? 고단하겠다. 뭐 노인분들이 많이 외롭겠구나. 이 땅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행복할까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주택가가 술렁거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드님이 신고했는데 발견 당시에는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는, 부패되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 그렇게 발견해가지고 돌아가신 거 확인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80대 노인이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된 겁니다. 고인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이 집에서 살았던 노인이었습니다. 말씀 여쭤볼게요. 여기 안쪽에 그 어르신 한 분이 여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혹시 네. 아세요? 아, 그분을 아냐고요? 예. 그 아저씨 자기 혼자 돌아가시니? 예. 잘 몰라요. 우리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냥 그 아내들은 또 뭐 몰라요. 아,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봤죠. 얘기는 안 해봤죠. 아, 얘기는 못 해보시고. 네. 그분도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여기만 길에만 지나다니시는 것만 봤죠. 고인의 집은 이웃집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주택가 골목에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거나 외출할 때 가끔씩 마주치는 노인 정도로 기억될 뿐입니다. 어르신 계세요? 평소에 이렇게 동네 분들이랑도 좀 이렇게 왕래가 좀 있으셨나요? 어땠나요? 아니 전부 다 일 다니시니까 이쪽도 왕래가 별로 없죠. 낮에는 없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인근에 사는 아들이 자주 드나들며 안부를 챙겼다고 합니다. 덕분에 노인의 주검은 일찍 발견될 수 있었죠. (8월) 한 달간 대전시 동구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3건. 모두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난 독거노인의 죽음이었습니다. 8월은 총 3건이고. 아, 8월 달에 3건이나 있어요? 예. 삼성동 2건, 예. 신안동이라고 있거든요. 신안동이요? 네, 신안동 1건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대전시 동구 신안동 역시 주택이 밀집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혼자 살던 노인은 숨진 지 2주가 지나서 발견됐죠. 최초 발견자가 노인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열린 문틈을 통해서입니다. 세상 떠서 저기 된 거. 아이고. 방 안의 냄새로 이웃의 죽음을 안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처음 와서 보셨나요? 여기 사는 아저씨가 처음으로 와봤어. 네. 나하고 둘이. 나는 여기 섰고 그 아저씨는 요만창에 와서 이 문이 요만창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럼 그 아저씨가 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나는 여기 요만큼 왔지. 저기 방문을 열자 노인은 새우잠을 자듯 웅크리고 누운 채 숨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사는 다세대 주택이지만 노인이 2주나 보이지 않았어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인이 생전에 이용한 집 앞의 슈퍼마켓. 신라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2묶음씩 해가지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는 날이면 슈퍼에 들러 라면과 부탄가스, 소주와 담배를 사갔을 뿐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거기 어르신이 한 분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가끔 보면 여기서 맨날 술 사가는 것만 술 봤지. 담배 술 사가는 거 알아요. 그거만 봤지 우리는 몰라. 그 아저씨하고는 말 한마디 건너도 안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었으니. 세상과의 단절. 혼자 사는 노인은 어디서든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찾아오는 가족도 없었고 왕래하는 친구나 친척도 없었습니다. 고독사한 노인이 남기고 간 쓸쓸한 흔적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노인의 마지막을 지킨 것은 빈 술병들 뿐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누구랑 같이 사세요? 나도 나 혼자 살아요. 아, 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예, 다 혼자 살. 여기 아저씨도 혼자 살지. 이 아저씨도 혼자 살지. 이 밑에 있는 아저씨도 혼자 살지. 또 고짝방에 있는 아저씨도 혼자 살지. 어머니 누구랑 같이 사세요? 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요. 아, 어머니도 혼자 사시고요? 네. 혼자 그냥 이제 아들 둘 있는 건 이제 나가서 살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요. 혼자 사는데 밤이면 무서워. 혼자 있어.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은 고독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밤을 무서워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65세) 이상의 노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은 지난 200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나라도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죠. 독거노인도 고령화 속도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0년엔 54만여 명이던 독거노인이 2015년엔 120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젊은 나는 평생 늙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노화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죠. 올해 나이 71살. 최용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유별나다고 할 만큼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내가 관리소장을 한 5년간 하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내가 인터넷으로 한 30여 군데를 내가 이렇게 넣었는데 얼굴도 안 보고 생년월일만 보고 많이 안 받아.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나이는 비록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 면접을 봐라. 15년은 적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쌍꺼풀을 하고 실제 면접을 가니까는 확실히 반응이 다르더라고. 노화의 흔적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할아버지는 고령자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젊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눈 밑에 하고 팔자주름을 없애는 정말서 얼굴 전체적으로 좀 젊게 만드는 큰 수술 한번 했죠. 예. 또 성형을 하면 사람들은 그 외모만은 따지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성형을 하면은 우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은 야 젊어졌다 그걸 느끼면서 의욕이 생기는 거야.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요. 최용선 할아버지는 일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젊음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선
늙음은 곧 사회적 퇴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성형수술 후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토록 희망하던 관리소장직을 맡아 매일 아침 용인해안 상가로 출근해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부지런히 일하고 더 꼼꼼하게 맡은 일을 처리합니다. 성형수술까지 불사하며 구한 일자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꼭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한 80살까지는 일해야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래요. 나는 지금 한 80살까지는 뭐 더 좋은 자리가 있을랑은 모르지만 관리소장은 한 80살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예. 평균 수명 80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노인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두렵습니다. 은퇴 후 기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들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녔던 분들입니다. 이들도 노후를 이렇게 보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막상 뭐 한 2, 3개월 쉬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쉬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부인이 목소리가 커지고 고난도 커지고 용돈도 탔어야 되니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노는 것을 싫어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은퇴하고 나서 부동산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조금 부동산도 해보고 그런데 내가 1년을 했는데 그건 성격이 안 맞아요. 이게 좀 노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 같고 또 앞으로 수명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수백 장 있어요. 정효진 씨는 늘 제자들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자랑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전직 수학교사입니다. 학생들하고 활동했던 그 순간들을 수학에 대한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거를 저는 쉽게 학생들한테 전달을 굉장히 제가 자신 있게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학원 원장님들은 수입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봐도 돼요. 근데 나이 먹어서 학생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학생들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지 나에게 기회를 한번 달아라. 1시간만 강의하고 당신들 여기서 참관을 해달라. 그래도 기회를 안 줘요. 그의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은퇴 후 자신의 전문 능력을 살려서 일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늙는다는 것, 그것은 신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든한 살 고대진 할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유모차를 밀고 다니며 재활용 쓰레기를 찾는 일이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죠. 어르신도 한때는 번듯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니던 자동차 공장에서 퇴직한 후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죠. 노인이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폐지 줍는 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아침에 몇 시부터 이렇게 일을 하세요? 보통 5시. 우선 4시 한 반쯤에서 일어나서 좀 운동 좀 하고, 운동을 계속 해왔으니까요. 운동 좀 하고, 그리고 5시 조금 지나서 밥 먹고 나가서 돌아다니는데요. 그냥 허탕칠 적이 많죠. 뭐. 다 미리 하도 많으니까 사람이 다 해가면 나중에 그냥 허탕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냥 나가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아 폐지 줍는 일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는 이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4-5 정거장 되는 거리를 하루에 2-3번씩 왔다 갔다 해야만 합니다. 올라갈까? 새벽부터 나와 오후 4시까지 주운 폐지는 20kg을 훌쩍 넘겼습니다. 폐지보다 가격이 좋은 플라스틱이 11kg.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인에게 이 무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금방 1,880원. 오늘이 8,005원이네, 8,005원. 8,005원.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한 대가는 8,000원 남짓. 그전에는 니아까를 갈 때였는데 무거워서 못하더라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 꼬박 일하면 어르신 수중에 24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을 합치면 한 달 수입은 40여만 원. 자식들이 있어도 생활비를 보탤 형편이 못 되면 늙는다는 건 곧 지독한 가난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거 애들 때 찍은 거예요. 큰애, 작은애, 큰딸, 작은딸.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산 지 4년째. 미국 가서 찍은 거예요. 한 5, 6년 됐을까요? 미국 갔다 온 거예요. 죽기 전에 갔다 왔어요. 행복한 순간은 사진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내는 미국 여행을 다녀온 직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모아둔 노후 자금은 아들 빚 갚는 데 쏟아붓고 남은 것은 늙은 몸 하나뿐입니다. 퇴직금 탄 거는 아들내미 또 사업하다 망해서 거기 다 들어갔고. 저 국민연금도 없어요. 국민연금도 그냥 다 찾아다 몽땅 찾아다 걔한테 들어가서 없어요. 그것도. 국민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사는 건 조금 낫잖아요. 그래도 40-50만 원씩은 타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막말로다 얘기해서 팔자 들어온 놈은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사는 것은 고단합니다. 늙어가는 몸과 경제적 궁핍도 서럽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장원 할아버지는 법원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외출을 했다가도 밥때가 되면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독거 생활을 한 지 10년째. 다른 노인들처럼 한 끼 정도는 복지관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수전증이 있어 남들 앞에서 밥 먹는 것을 꺼립니다. 오늘도 홀로 밥상을 차리고 홀로 식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글프지.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돼. 집안 가득 흐르는 적막감. 자식들은 어르신의 이런 독거 생활을 못마땅해 합니다. 지금도 모시고 살겠다고 성화를 부리는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사는 이유가 있죠. 며느리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힘들어. 그래서 자꾸 아들은 절대 같이 살아야지 따로 살면 안 된다고. 내가 불편하다. 늘 또 불편하겠지만 내가 더 불편하다고
해보지 않았다는 그의 혈압도 궁금한데요.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해 스스로 선택한 독거 생활입니다. 그러나 힘겹고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말벗이 되어주는 건 텔레비전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내 생각이 날 때입니다. 외로움이 사무쳐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집사람이 얘기를 하면 눈물부터 나와요. 그 누가 옆에서 얘기해 놓으면은 눈물 그냥 앞을 가려. 지금 생각하네. 그래 묘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가거든. 그럴 때는 막 두들기면서 막 파고 눈물 나가서 먹겠대. 혼자 살려면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계단 오르는 것도 힘에 부쳐 큰일입니다. 어디 가세요? 여기. 힘들어서. 아휴, 힘들어. 이렇게 몇 번씩 쉬어야 간신히 목적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뒷산에 올라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면 잠시나마 외로움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건강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의 핑샤안 그룹을 제재한 미국 정부가 집으로 돌아오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지만 고독한 삶만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혼자 가만히 혼자 둘러서 잠 안 올 적에 이렇게 생각한다 하시면 야,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 뭘 하노? 이런 생각도 하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거니까 하여튼 살아봐야 되지.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 갇혀 산 지 1년째. 일주일에 한 번 울리는 초인종 소리는 장정숙 할머니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와요. 별일 없으셨어요? 매주 어르신을 찾아오는 생활관리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추석 끝나고 바로 라돼가지고 아직 야채금이 많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뭐 그렇게 많이 사와? 배추가 큰 거는 두껍고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단한 거 일부러 요런 거를 샀어요. 이거 쌈도 싸서 드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남편은 4년 전 세상을 떠났고 수발을 들어줄 자식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기댈 때라곤 생활관리사뿐이죠. 고립된 생활을 하는 할머니를 대신해 생필품을 사다 나르고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고마운 분입니다.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어르신이 나중에 저거 하시고. 생활관리사의 손길을 따라 비로소 사람 사는 집답게 구석구석 온기가 돕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니까. 할머니는 관절과 척추에 문제가 생겨 혼자 힘으론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활관리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살죠. 외롭지. 전화가 안 오면 자꾸 기다리지. 가족 같은 분이지. 왜요? 아유, 얼마나 나를 누가 찾아오고 저게 또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어르신, 저 이제 갈게요. 네. 식사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네. 문은 제가 잠그고 갈게요, 어르신. 네.
생활관리사가 떠나면 할머니는 또다시 세상과 단절됩니다. 불편한 몸으로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할머니의 삶은 그래서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한 3일 동안 전화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방문을 했더니 막 울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대요. 제가 아파가지고 못 오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너무 내가 죄송한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이 어르신은 내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제가 어디를 가게 되면 미리 전화를 드려요. 이 어르신한테. 어르신 제가 오늘 어디 가니까 당분간은 제가 전화 못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로부터 보름 뒤 장정숙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욕실에서 쓰러진 채 3일 동안이나 홀로 생사를 넘나들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막 문을 막 내가 막 얼마나 두드렸는지 몰라. 한 10분 이상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차 싶어서 이제 그때 이제 112에 신고를 하고 또 119에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하고 구급 이제 119에서 대원들이 오셔가지고 2층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화장실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목욕탕에. 여기 별로 그냥 조금 미끄러지면 그냥 깊게 고 내가 제일 아파. 집안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생활관리사가 방문한 덕분에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늘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소란한 바다에 외딴 섬처럼 점점이 떠있는 노인들의 방. 노인들은 그 고립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고립된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눈물이 많아요 원래. 혼자 있는 사람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몰라 남자들은 몰랐지. 나이를 먹으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눈물밖에 없어. 강원도 영월의 산골 마을.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혼자 사는 노인들입니다. 평균 연령 72세. 이들이 학수고대 기다린 것은 바로 이 만물 트럭입니다. 뭐 드릴까? 새우젓. 이거는 중국산. 그 15,000원. 이거는 15,000원. 이거는 27,000원. 이건 국산. 좋은 거. 조용한 산골 마을이 비로소 왁자해지는 시간. 필요한 물건도 사지만 만물트럭 사장과 소소한 세상 이야기를 주고받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 만물트럭이 매일 와요? 예. 하루 건네와요. 월수금. 네? 월수금. 할머니는 뭐 사러 나오셨어요? 그냥 이제 구경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만물트럭 올 시간을 다 어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꼭 사야 할 물건이 없어도 열일 제쳐두고 달려오죠. 할머니, 지금 누구랑 같이 사세요? 아, 혼자 사세요? 아, 혼자 사시는 거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되죠. 한 3년 되지. 3년? 어디서? 서울에서 왔어요. 아니, 멀리서 왔다. 네, 멀리. 오래 사니까 서울 사람도 많네. 거동이 불편해 밖으로 나오지 못한 어르신은 집에서 배달을 기다립니다. 이게 52개 담았는데.
이 찰감이래요. 하나 벌어지네. 이 너무 익어가지고. 갖다 요것도 잡숴야 돼. 얼마야 이거? 여기 22,000원. 뭐 이야기하셨죠? 느타리버섯하고. 아, 버섯. 또 순두부하고. 아, 순두부하고. 그런 어르신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잠시나마 말동무가 되어드립니다. 자주 좀 전화 좀 해줘요. 자주. 고맙니다. 하는 일 놔둘게요. 예. 우리 처가 세상을 뜬 지가 한 15년 됐으니까. 15년이요? 그때부터는 혼자 살았지. 그리고 너 서울 큰아들 집에 살라니까 영 가깝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 혼자서 여기서 살지. 집에 계셨네. 90살 송정옥 할머니는 오늘도 산길을 내려와 만물 트럭을 기다렸습니다. 산 밑에서 혼자 산 지 25년째.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3번 찾아오는 만물 트럭 사장이 할머니의 손발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거 다 따놨어, 아줌마. 아니? 이거 다 따놨어. 다 따놨어? 다 따놨어. 액젓도 따놨. 아이, 몰래 암만 달라. 되는 거 안 되지. 막 싸다. 그것이 고마워 뭐든 챙겨주려는 할머니. 집에 갖다 국기를 몰아내요. 실결 내라. 아, 아이고 감사해라. 뭐를? 뭐? 근데 지금 뭐 내가 치를 때도 없고 갈 때 가지고 가신다고. 뭐 이거 뽑아 나왔네. 만물 트럭 사장네 주려고 이번에는 싱싱한 무를 미리 뽑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아, 물건도 안 사는데 일부러 그런 골목에 남아 서 있어. 집이 이렇게 길하고 떨어져 있는 집, 예를 들면 이제 저 할머니 같은 경우 집이 저 위에 있단 말이야. 일부러 내려와 여기 기다린다고. 그렇다면 내가 뭐 딱 뭐 이렇게 3시에 4시에 오는 게 아니거든. 어떨 때는 뭐 한 20-30분 일찍 올 때도 있지만 2시간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럼 2시간 동안 기다릴 때는 눈물 난다니까. 얼마나 고맙다고. 우리 아들보다 반갑지. 아드님보다 반가우세요? 아이고 애들 자주 못 오잖아. 안 사다 주고 하니까. 우리 저 걔도 얼마나 반가워한다고. 막 나 부르느라 솔솔 지르는데. 만물 트럭이 떠나자 또 오기를 기다리는 건 사람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세대소통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장길 씨. 80대 노인이 되어 거리로 나서자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버스기사 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앉을 때까지 출발도 안 해주시고 천천히 타시라고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노인이 되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이겠죠. 그러나 청년 조장길이 체험한 노인의 고독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일상적인 삶의 풍경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랑 이렇게 카페에 있다 보면은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저한테 눈길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도. 그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민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저한테 눈길을 주시지 않으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진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정말 소외된 인물이구나. 이 고령화 사회도 되면서 이 노인이란 분들은 정말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곤경에 빠졌을 때 기댈 곳이 없다면 그 삶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더욱 그렇죠. 당신이 어려울 때 주변에서 돌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가족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제도가 있느냐를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11개 지표 요거 말씀하세요. 실제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기댈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관계 수준을 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죠.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관계 수준은 아주 높지만 중고령층은 사회적 관계 단절이 매우 심각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위태롭고 고독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통적인 그 가족주의적인 어떤 이 부양 부담이 약화되고 실제로 그 가족주의가 해체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노인층이 안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안들, 빈곤이나 어떤 이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 내지 제도가 아직 촘촘히 짜져 있거나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 (24시간) 운영되는 이곳 콜센터에는 노인들의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외로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생활력도 없으시고 그런 분들이 외롭다고 호소를 하시고 그런 무만감이나 절망감에 자살을 호소하시고.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한테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인데 말할 데가 TV밖에 없어. 세상도 싫고 그냥 콱 죽고 싶어. 실제로 노년의 고독은 삶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노인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고독해 죽는다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죠.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돌아갈 집,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쉴 수 있는 집, 그다음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집, 이런 어떤 꼭 물리적인 공간의 집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상당 부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가족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이제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면 유사 가족 형태 또는 어떤 이분들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거. 행복한 노후는 없는 걸까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서른 명 남짓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중촌 서편마을. 노인들이 힘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할머니, 호박이 다 익었어요? 익은 것도 있고 안 익은 것도 있고. 호박이 많이 열었는가래. 호박 누룽지 4개네. 아이고. 위험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도 잘한다, 저 할매. 산에도 가갖고 밤도 주고 오는데. 87살 할머니도 위험한 지붕 위를 오가며 10kg짜리 호박 따는 일을 거뜬히 해냅니다. 이 할머니를 따라가면 특별한 집이 있습니다. 그냥 점점 준비를 해야 되거든, 밤다. 분명히 점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무슨 잔치라도 있는 걸까요? 집안이 시끌벅적합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다 모인 걸까요? 각자 하나씩 맡아 생선도 노릇노릇 구워내고 나물도 조물조물 맛깔나게 무쳐냅니다. 신문지 바닥이지만 따뜻하고 푸짐한 밥상을 차려내는 일. 잔치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모여서 함께 밥해 먹는 것이 이 할머니들에게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가도 친척도 아니지만 놀랍게도 이 할머니들은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입니다. 홀몸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이들이 한솥밥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형님 요리사. 근데 형님 밥 잘 못했다. 전에 밥이 너무 되다. 200원 몰라. 200원 먹으면 되네. 제일 어리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어린 분. 응. 아,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몇 살이신데요? 70. 70이 막내예요? 예. 어느 분이 제일 형님이세요? 할머니. 할머님이요? 집 주인. 아, 여기 주인? 응. 주인이 제일 형님.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87. 80이요? 87. 87. 힘센 김봉선 할머니가 이 집의 왕언니입니다. 둘째 언니 한영순 할머니는 관절이 안 좋아 본의 아니게 배짱이 노릇을 하죠. 셋째는 수줍음 많은 허월분 할머니. 저마다 개성 넘치는 6명의 할머니들이 의기투합해 한 지붕 아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왕언니 김봉선 할머니도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간 뒤라 외로운 독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나이가 67. 혼자 사실 때 식사는 어떻게 드셨어요? 식사는 그게 아주 한다 하자면 저녁도 낮에도 식은 밥, 저녁도 식은 밥. 그러가 이제 해가 먹고 또 그러고로 지내고 반찬 넣으면서 물에 말아가 먹고 막 그러고로 살아나온 게지 뭐. 그러다 마을 청년의 제안으로 외로운 독거 생활을 하던 할머니들이 김봉선 할머니 댁에 모여 사는 한 지붕 가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여 산 지 15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유, 이것도 뿌려 그래.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찬거리를 가져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밥 먹으러 오는 주민들도 있어 늘 북적대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죠. 할머니들의 공동 주거가 마을의 행복한 구심점이 됐습니다. 해랑 게 썰이었고 모이 상견에 그래 다 서로가 행복하고 따신 조숙 먹고 그때 모이 상견에 아저그도 해먹고 나주도 해먹고 저저그도 해먹고 막 그런 게 좋지. 서로 뭐라는 거 해주고 아프면 같이 도와주고 아프면 또 병원에 같이 가고 그런 게 먼 데는 자석 가면 이웃 사촌이 좋다. 먼 데는 자식. 먼 데 있는 자석은 갑자기 그러 오나 이웃이 할머니 신경이 아이고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가 오거든. 이 집 할머니도 오고 저 뚱뚱한 아줌매도 오고 그러거든. 할머니들의 공동생활로 도시에 나가 사는 자식들의 큰 시름까지 덜어줬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하게 되면서 다들 더 건강해지셨죠. 마을에서 할머니들의 존재감은 대단합니다. 고사리 손도 빌린다는 가을 수확철. 할머니들이 출동해 콩대 뽑기에 나섰습니다. 모자를 빼야 돼요? 평생 농사로 잔뼈가 굵은 할머니들이라 장정들도 힘들어하는 콩대 수확을 척척 해냅니다. 아이고 힘들어. 거북이 승부가 콩이 또. 아니, 잡치지 마라. 여기는 어머니 밭이세요? 저 사람 검은 장화선을 저 집 밭이래. 우리 밭. 근데 왜 같이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손이 좀 모자는 해준다고. 콩배는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빼라고. 다 줄래? 다 안 빼도 된다. 이거는 우리 막 할머니들이 막 이래 다 이 집에도 도와주고 저 집에도 도와주고 뭐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납니다. 재미나. 나무 일이라도. 아이고 내 말락 지금. 둘째 한영순 할머니는 관절이 안 좋아 밭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려버린 거무한 행세였나. 힘든 농사일도 함께하면 한결 수월합니다.
일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 가을 거지를 도와줍니다. 할머니들은 이런 일을 통해 자신들이 여전히 마을에 필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새벽부터 오는 눈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따뜻한 끼니를 함께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은 노인들에게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한영순 할머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비록 일을 하진 않지만 들일을 하는 곳까지 따라 나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나는 이 와도 아무것도 안 하거든. 아 그래도 이렇게 여섯 분들이 서로 하는 일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나 봐요. 뭐 저희들도 아무개나 되는 대로 하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하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는 기는 밥이는 먹고. 서로 막 이렇게 막 그 안고 도니까 말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좀 재미가 있어요. 행복하지 뭐. 자식들은 주대로 살고 이혼에 우리대로 오신오신 지내고 안 싸우고 잘못 그게 행복하지 뭐. 할머니들의 밤은 혼자 살 때와는 다릅니다. 6명의 할머니들이 이부자리를 깔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불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집을 다 있어. 집을 각자 집을 다 있어. 베개는요? 베개도 있고. 이거는 이 사람. 여 할머니의 이불이고 아, 예. 저자 덮은 거는 내 이불이고. 이건 내 이불. 할머니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모여서 살아가는 할머니들의 밤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시간 안 좋은데. 아이고 허리야. 가운데 앉으세요. 가운데. 할머니도 저렇게 왔네. 요래 해라. 자. 요래 하면 서로 이래 하면 좋아. 뭐해도 끝에 둘이 앉아있어. 뭐이든 내 행위. 김치 하시면 돼요. 김치.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셋. 김치. 중촌 서편마을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늙었다면, 당신이 외롭다면, 당신의 노후를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고. 그곳으로 가네. 신난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보면 조금 더 좋겠네 뭐. 젊었을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